요것은 농업이나 임업이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하지만 사실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오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들에 대해 공유하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이것은 귀농귀촌뿐만이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찾아오신 분이 계셨잖아요, 구독자분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을 보고 느끼시는 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볼까 해요. 사실은 며칠 전에 두 모자니 찾아오셨죠.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머니 되시는 분 생각하고 아드님 생각하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전제해드리지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랬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땅을 먼저 계속 구매를 원했던 것 같아요. 땅값이 또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는데 내가 안 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해서 사게 되면 내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약간 조급한 마음으로 그 땅을 이제 구매를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땅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기회가 아니라 절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진로가 임업이나 농업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좀 텀을 길게 두고 가자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드님 말씀에 정말 1000번 공감을 하고, 어머니 생각에 뭔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도 안 되게 그 땅의 뭐 값이 로또가 맞아가지고 정말 땅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말씀하셨던 어떤 작물을 심어가지고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냉정하게 판단을 내리시기를 권유를 드렸던 거죠, 저는. 뭐 충분히 대화가 나눠져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어머니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어머님의 생각은 아드님이 거기에 와서 주된 귀농귀촌 생활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준비를 하는 이런 단계였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본인 그 아주머니가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드님이 가는 것이라면 아드님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대상지까지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다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해는 가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사업이 아니고 뭐 내 취미생활이나 그냥 관심사 이런 것들은 저도 일단은 그냥 저지르고 보거나 조금 알아보고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요것은 농업이나 임업이라고 이제 단어를 표현을 하지만 사실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냉정하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점을 조금 많이 뒤에 두고 본인의 의욕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지 않나, 또는 나는 시골에 사는 삶, 농촌에서 지내는 것들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을 우선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패나 이런 좀 부작용들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만 재고해 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권고하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1, 200만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 20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뭐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건데,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망할 거를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망하게 되면은 정말 다 빚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정지출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어느 시기에 일을 해야 되고,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가고, 수확을 하기까지에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부자재나 뭐 이런 것들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일단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되면 그처럼 원했던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을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지개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임업을 해서 돈을 번다? 다른 사업을 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똑같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나 없이 다 무지개 꿈을 꾸고 가는 거에 대한
한 번에 하프타임이라 할까? 이 영상이 그런 역할을 해주십사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사업이지만 비교를 굳이 하자면 자영업자들도 사업이잖아요. 그런 자영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경쟁력이 분명히 더 있다고 봐요. 저는 안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따지고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망했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시는 게 옳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지만 귀농 귀촌 하시기 전에 염두해야 될 것, 챙겨야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신다거나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접하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 수준을 습득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귀농 귀촌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그분들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이거는 두 모자분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부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이런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사실 저희의 입장에서는 임업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따라서 임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또 기관도 많아지고 임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개개인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분들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곤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또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 또 감성적인 부분, 두 부분 사이에서 저희의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판단은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정도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다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감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드리고 경험적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정도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 해 3만 명 이상 귀농 귀촌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올려주는 겁니다. 영상의 핵심이 없거나 빗나가거나 뭐 이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